먼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책을 수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 모둠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실제 중대재해가 소규모 사업장, 소규모 건설공사에서 뭔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더라. 거의 재해의 반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더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종합 대책을 세워놨는데, 첫 번째가 10인 미만 사업장이죠.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부분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추락재,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추락재 장비나 중장비나 기구에 끼이는 사고, 그러고 중장비인데 부딪힘 사고, 이런 3대 사고 예방에 지원을 집중하겠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년도에는 약 433억 원 정도 신설해서 3대 사고 예방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3대 사고 예방을 위해서 추락 방호망의 추락이나 안전난간 일체형 작업 발판, 시스템 비교 같은 거겠죠. 작은 영세 건설 현장에는 시스템 비교를 보급하겠다. 또는 대부분 공장 지분공사나 이렇게 시골 가면 축사 지분공사하다가 많이 추락하시거든요. 그런 데가 대부분 안전대는 메고 올라가지만 마땅하게 걸 데가 없죠. 그 안전대 걸는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투자할 여력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추락 재해 방지 시설, 그리고 제조업에서 많이 나타나는 노후 컨베이어, 롤러기, 사출 성형기, 이런 데는 어떤 자동문 장치라든지 방호 장치들이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악한 사업장들은 이게 방호 장치를 달 여력이 없는 사업장도 꽤 많죠. 이런 데는 정부가 지원해서 방호 장치를 아마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게차, 크레인에서는 대부분 충돌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지게차, 크레인에서는 영세 사업장이나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아마 그 감지 센서, 신체를 감지하는 센서를 크레인이나 지게차에 부착할 수 있게끔 그런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런 장비를, 방호 장치나 그런 센서를 부착해서 드는 비용의 약 90%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좀 더 예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좀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좀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 제도가 발표되면은 이거는 정부가 거의 90%를 갖다가 비용을 댄다고 한 거니까 이런 안전 장비를 이번 기회에 도입해서 하시면 훨씬 더 중대재해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 밑에는 보니까 지금까지 이런 지원 신청할 때 심사가 되게 까다로웠어요. 절차도 까다롭고, 그런 서류 절차, 신청 절차를 아주 간소화하겠다는 것도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규모 사업장에는 스마트 장비,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공장을 새롭게 지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공장 설계가 스마트하게 여러 가지 안전 센서가 다 부착되고 충분한 작업 통로라든지 방호 장치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걸 정부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 안전 장비로서 이제 아까 말했던 지붕의 안전대 부착 설비라든지 제조업 같은 경우는 회전체, 롤러나 이렇게 회전하는 동력계에서 작동하는 회전체에는 다 보통 방호 덮개를 덮게 되어 있는데, 그런 방호 덮개를 지원한다든지, 아까도 말했던 지게차에 센서를 부착한다든지, 이런 스마트 안전 장비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 확산, 이것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 기타 이렇게 협업해서 공장을 처음에 신축하거나 어떤 사업자 등록 내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그 공장을 지을 때부터 스마트하게, 안전하게, 안전까지 감안된, 안전에 대해서 안전이 감안된 자동 설비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협업해서 그런 체계를 만들겠다. 그런 약간 의지 표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300억 원 잡아놨는데, 실제 공장 하나, 스마트 공장 하려고 하면은 꽤 많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여기도 아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저는 재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실제 이걸로 효과가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요즘 AI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중소제조업이라든지 사고 다발 업종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재해 발생의 원인, 메커니즘, 예방 대책 이런 걸 AI 기술을 이용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툴을 개발하고 해서 교육 시스템이라든지 예방 시스템을 보급하겠다. 약간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나라가 이제 AI 강국으로 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잘하면은 한국형 K 안전보건이 아마 AI 기술 또는 스마트 안전에서 우리가 놓지 않을까. 저는 그런 조금 생각도 들고요.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잘할 수 있는 저는 분야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비슷한 이야기겠죠. 소규모 사업장에도 AI 도구를 개발해서 적극 위험 요소를 식별하는 것도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위험 요소가 실제 많지만 그걸 전문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같은 전문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업종별, 직종별, 기계기구별 위험 요소를 다 식별할 수 있는 AI를 활용한 기법이나 툴을 개발해서 아마 보급하겠다는 그런 걸로 이해됩니다. 다 좋죠. 이런 사업이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 인력과 기술을 지원하겠다.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은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죠. 50인 이상이라도 주로 좀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주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데 대부분 50인 미만은 실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지만은 50인 미만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전문 인력이 또 아무도 없고 또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대체해서 보통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전문기관에 이렇게 안전관리 대행을 위탁하고 있죠,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나라 위탁 비율이 거의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인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은 저희들도 안전보건 컨설팅을 나가보면은 그 사업장의 현장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으면 그나마 저희들이 컨설팅도 전달이 되고 우리가 컨설팅 했던 게 기술이 전수가 되고 뭔가 교육도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런 담당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없는 데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컨설팅하고 지원을 해줘도 담당자도 없고 전담 부서도 없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 컨설팅으로 거쳐버리고 이게 기술이 이게 체계화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안 하고 대부분 너무 위탁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위탁업체에서 와봐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시 한두 시간 왔다가 이게 보는 거라서 많은 문제가 있죠. 특히 고위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탁으로서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는 좀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있어도 건설 현장 같은 거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위탁 대행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다 지나치게 확장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큰 문제죠. 그래서 정부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겠다. 50인 이상에서 50인 미만까지도 더 아마 확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다음에 그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하게 되면 최소 월급 요즘에 한 300 이상이잖아요. 400 이상 가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런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선임을 끌어야 할 수밖에 없죠, 사업장에서.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부담 경감을 위해서 일정 정도 지원을 하겠다. 위탁 비용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건비라든지 민간 위탁 비용을 지원하겠다. 실제 경제적 지원이니까 아마 신청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거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서 이것도 꽤 많은 정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문장도 하나 있는데 이것은 조금 민감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현장 경험을 갖춘 인력, 특히 5년 이상의 경력을 자체 선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법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일정한 법정 자격을 갖춘 자, 학교에서 전공을 했거나 그런 자들에 한해서 법에서 국가에서 산업안전기사라든지 기능사라든지 일정 시험을 치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되는데 지금은 현장 경험을 갖춘 5인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을 대거 안전관리자로 양성하겠다면 아마 기존의 안전관리자들의 어떤
어떤 이렇게 이해충돌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되는 정책이지만은 분명히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자격이 없더라도 양성교육 이수시 안전관리자 자격을 부여하겠다 해서 기존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어떤 기독권이나 이런 문제들하고 또 충돌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정부가 세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아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각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산업단지가 많죠. 그 산업단지도 단지는 크지만 실제 사업장에 가보면 50인 이하 사업장이 거의 90% 이상이거든요. 그런 사업장은 대부분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다 승인 안 돼 있죠. 또 보면 대부분 위해 위험 기계 제조업들이 꽤 많죠. 위해 위험하고 고위험 작업들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승인 대상은 아니고 이런 데가 되게 지금까지는 사각지대였죠. 이런 데다가 이제 정부에서는 공동안전관리 체계, 즉 지역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동안전관리자 또는 공동보건관리자를 채용해서 각 산업단지 사업장을 방문해서 기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산업단지에 김포에 가구단지가 있으면은 그 김포 가구단지의 업종이나 공정이나 거기에 맞게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산업단지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갖춰 주도록 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좋은 제도고 좋은 발상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제적 기술 지원, 사후 지원 연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까지 저도 어느 보고서를 봤는데 실제 사업장에서 재해가 나면은 안전사고가 나면은 산업재해 발생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하면은 1개월 이내 고용노동부에 재해 발생 신고서를 내게 되는데 여기는 사망사고는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고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에 재해 발생 신고를 내게 되어 있는데 실제 보면 중상해 재해도 꽤 많이 신고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인력이 부족해서 솔직히 사망재해 현장도 다 못 나가보는 실정이라서 이런 중상해 재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조사나 아무것도 지금까지 못 나가고 그냥 사업장한테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실제 안전보건 차원에서 중상해 재해나 이 사망재해나 안전보건 예방 차원에서 별 차이가 없어요. 즉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서 운이 좋으면 그냥 발목 골절로 끝나는 거지만 그분이 안전모를 만약에 안 썼더라면 사망재해로 간 거거든요. 그냥 사망의 크기, 중대성은 정말 운에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재해를 막으려면은 중상해재, 경상해재 더 가깝게는 이런 아차 사고까지 이런 재해를 우리가 잘 예방 관리하면은 이런 결국은 중대재해도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는 이제 요양기간 90일 초과는 이런 중상해재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신고가 접수되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이 접수되거나 이래 되면은 바로 현장에 근로감독관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현장에 들어가서 기술 지원을 해주겠다. 저는 그래도 기술 지원이라고 해서 참만 다행이다. 저는 이게 가서 조사하고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 산재 은폐가 심각하거든요. 제가 사고 통계에 지금 한 3, 4배 아예 은폐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게 다행히 기술 지원하러 간다고 하니까 좀 마음이 놓이는데 이것도 가서 막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있는 사고마저 더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참 이게 둘이 모순이죠, 이게. 어쨌든 기술 지원을 하겠다. 이것도 저는 좀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 그러면 실제 중상해 재해나 사망사고보다 지금 통계로 보면 10배 이상 많을 거예요. 제가 느낌에. 그럼 거기에 다 산업안전공단이나 고용노동부나 기술 지원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제대로 하면은 이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한 이제 우리 근로감독 인력이 될까?
하는 좀, 그런 거는 좀 느껴지고, 또 이게 기업에서 이게 부담 없이 기술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이미 중상해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이렇게 위축이 돼서, 뭐 이렇게 기술 지도를 끄려하거나 그런 문제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도 진작에 돼야 될 부분인데, 저는 뭐 사고 조사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사망사고 아니라도 중상해제가 발생하면은 그게 분명히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에 다 통계가 다 잡힐 거란 말이죠. 그 사업장은 왜 그 중상해제가 발생했는지 재해 원인 조사, 분석, 아마 기술 지원하려면 원인 조사 분석을 할 거니까 요거라도 우리가 시도한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공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되어 있네요. 공무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하고,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대부분 안전보건교육, 법정 안전보건교육 면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면제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이제 지자체 이런 데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도나 체계 점검 지도 강의나 이렇게 나가보면은, 거기에는 지자체라 하더라도 다 현업 종사자가 있고, 또 거기도 지자체라도 위에 위험 작업, 그건 다 대부분 도급용 위탁을 주고 있어요. 그럼 이는 도급용 위탁 주고 있는 이 근로자를 갖다가 안전보건관리에서 지도 관리 감독하려면은 이 안전보건에 대해서 이 공무원들이 뭘 알아야지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안전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순회점검은 제대로 했는지, 이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도 감독 능력이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거의 없어요, 공무원들이. 즉, 안전보건을 모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저도 생각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 공무원들한테 교육과정을 개선한다는 말은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죠. 저는 이제 공무원, 공공기관, 민간, 이거는 이제 따질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공무원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일하는, 거기가 국가든 지자체든 공기업이든 민간 사업장이든 일하는 사람이 있는 곳은 다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아니면 다 얼마든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죠. 질병도 심각한 문제거든요. 뭐 뇌심혈관 질환, 정신질환, 근골격계 질병, 여러 가지 그 직업성 암, 우리나라도 이런 질병이 심각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거는 사무직, 행정직 직원들한테도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교육의 면제, 보면 소프트 업종, 서비스 업종, IT 개발 업종, 학원 업종, 그런데 일부 교육 면제해 주는데, 저는 그 되게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제는 사고 같은 게 꼭 건설 현장이나 제조 공장에만 발생하는 게 아니고, 특히 질병은 모든 직업 직종에서 다 발생하고 있고, 특히 요즘같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왕따 이런 걸로 인한 정신질환이, 이걸로 인한 국가적, 기업적 예방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제는 산업법에서 교육 면제 조항이 다시 한 번 더 다 개정이 돼야 되고, 공무원들도 당연히 안전보건에 대한 자체적으로 하든 법에 의해서 하든 그런 개설이 필요하다는 건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몇 개 조항밖에 없죠. 안전보건 표시할 때 외국어로 하게끔 하는 거 외에 안전보건 교육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게 기업 단위에서도 상당히 부족하고 국가 단위 또는 지자체 단위에서도 거의 매뉴얼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모국어 또는 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안전보건교육 자료도 만들고 온라인 교육 과정도 개설하고 전용 앱을 통해서 번역 자료도 보급하겠다, 이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사업주를 대상해서는 CEO 대상으로 여러 가지 안전교육 하겠다. 저도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CEO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업주들이 사업자 등록증 내고 누군가 근로자였을 때 사람이 사람을 고용한다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정말
뭐 장비 기계 도입할 때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매뉴얼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쓴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예비 교육, 그 사업자 등록증 내고 일정한 기간 내에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 노무관리, 또 더 중요한 안전보건관리.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하면은 입사해서 퇴직할 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하게 회사할 수 있게끔 사업주가 어떤 의무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게 대한 교육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실제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대한 마인드나 비전이나 의식이 없으면은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아무리 안전보건 인력이 많아도 실제 많은 효과가 없더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주 교육은 되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학생 부분도 보니까 직업계고 대상 같은 경우 안전교육을 제공하겠다. 실제 직업계고 특성하고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 들어갔다가 중대재해나 사례가 계속 몇 번씩 발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직업계고 학생한테도 안전교육을 조금 더 아마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초중고에 대해서도 자기적인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겠다.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미래의 어떤 인재력 키움에 있어서도 그 사람들이 근로자 아니면 사용자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잖아요. 99%가. 그러면은, 사용자가 돼서는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관리, 감독하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근로자면은 내가 직장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질병에 안 걸리면서 일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권리, 이런 교육도 저는 아주 기본 교육이고, 국민의 기초교육, 학생들의 기초교육으로 저는 의무교육 과정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이런 교육이 조금 더 수준 높게 이번 기회에 도입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VR 체험 교육, 지금까지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VR 체험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하겠다. 그다음에 체험 교육장을 국가 차원에서 많이 이제 개설하고, 이런 체험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뭐 예를 들면 안전보건 의무 교육 시간 있잖아요. 그걸 뭐 반으로 깎아준다든지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좋은 거죠. 아무래도 100번 이야기 듣는 것보다 한번 추락 체험을 해보거나 게임 체험을 해보거나 질식사고 체험을 해보거나 성희롱에 대해서 피해자 교육을 받아보거나 이렇게 체험해보면 훨씬 더 이론보다는 아마 교육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해주고, 뭐 이거는 뭐 안전시설에 대해서 뭐 사업장에서 많이 투자하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실제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뭐 지자체 유관기관에서 산재 예방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서 모범 사례 확산 전파하겠다. 뭐 이런 것도 뭐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파트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 실제 지금 외국인을 실제 지방이나 제조업이나 건설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고용하죠. 실제 외국인 근로자가 사망사고 나거나 뭐 다 중상해를 입었다고 해서 실제 사업주한테 지금 특별한 불이익을 주는 건 없거든요. 단지 산재보험으로 다 또 산재보험 처리한 것 외에는. 그런데 앞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외국인 근로자한테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시,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는 3년간 아예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지금 아마 발표된 것 같고, 또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질병 부상, 부상은 2명이 동시 이상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하는 사고죠. 이런 부상이 발생한 경우도 1년간 고용 제한, 이거는 실제 사업장에 꽤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현장에서도 외국인에 대해서 좀 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다치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 조금 더 사업주가 아마 신경 쓰는 데는 아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사망사고 나면은 3년간 고용 제한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업장한테는 큰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특히 또 건설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 제한을 이렇게 해봐야 또 사업자 명칭을
뭐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을 거니까 한 개 사업장 정도 뭐 고용 제한 해봐야 사업주한테 타격이 안 되니까 여기는 현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아마 고용 제한을 하겠다는 뭐 그렇게 아주 정부가 강력하게 이렇게 의사를 표현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제도 중에 하나는 현장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충분히 그 노하우가 있고 장기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들 그 중에서도 뭐 한국어도 잘하고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갖다가 외국인 안전 리더로 확산하겠다. 2016년까지 한 200명 정도 확산시켜서 이분들이 아무래도 같은 외국인들끼리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안전보건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리드해주고 위험성 평가에도 참여시키고 이러면 훨씬 더 재해 예방에 도움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 안전 리더를 잘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고용 허가할 때 가산 점수를 준다든지 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특수 형태의 종사 근로자, 특고 노동자 이 부분도 지금 우리 특수 형태의 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14개의 직종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근데 14개의 직종은 이 특수 형태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같은 경우는 일정 정도 산업법상 안전보건 예방 의무가 있어요. 교육도 좀 시켜야 되고 안전모도 쓰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그 법적 의무가 너무나 미약하긴 미약해요. 그런데 이 특수 형태 종사자들의 직종을 현재는 14개 직종만 산업법이 적용되는데 아마 직종을 더 확대하겠다는 게 아마 정부 입장인 것 같고 직종도 확대하고 보호범위 즉 사업주 의무도 훨씬 더 증가시키겠다 하는 게 아마 정부 예정인 것 같고 특히 위탁 계약 시에 아무래도 불리한 계약을 맺을 수가 있으니까 위탁 계약 시에 표준 계약서를 이렇게 체결하도록 하고 표준 계약서에 이제 어떤 안전보건에 대한 이런 의무사항들이 아마 담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야간 택배 작업. 이쪽은 이제 실제 고위험 작업군이죠. 야간 택배 작업 하시는 분들은 실제 뇌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꽤 높죠. 야간 직업 이쪽은 이제 생태 리듬 자체가 많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런 직종에 대해서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지만 근로자 건강 진단을 도입하겠다. 이런 거고 또 특히 특수 형태 종사자 중에서 중대재해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배달 종사자들의 교통사고거든요. 이 교통사고. 그래서 그런 교통사고에 대해서 유상 운송보험을 별도로 가입하겠다. 배달 종사자들이 요즘에는 이제 산재보험에도 많이 좀 가입하게 돼 있지만은 오토바이 보험인데 가입하려면 엄청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 외에 다른 어떤 유상 운송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가입과 동시에 여러 가지 안전교육도 의무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근로자죠. 고령근로자 대책에 대해서는 고령근로자의 어떤 신체적 특성을 반영해서 여러 가지 작업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구체적인 고령근로자를 위한 특성을 반영한 웨어러블, 아무도 좀 이렇게 근골기 질병 발병률도 높고 아무래도 근력이나 순발력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사고에도 노출되기 쉽고 중형물 작업할 때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많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 작업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 환경 개선하는데 지원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고령 노동자 같은 경우는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건강 진단이나 사후 관리를 좀 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부는 주로 고위험 사업장,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주로 고위험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30인 미만 소규모 영세 사업장은 주로 앞으로 지자체가 관리 감독하고 권한을 주겠다 이런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또 민간에서는 기존에 있는 민간 재해방 기관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건설재 예방 지도기관 이런 데가 있죠. 이게 민간재 예방기관을 통해서 약 내년에 33만 개소에 대해서 현장 기술 지도도 하고 또 민간 안전 지킴이도 한 1,000명 정도 양성해서 주로 민간 안전 지킴이는 아까 말했듯이 현장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으신 분들을 갖다가 안전 지킴이로 해서 약 18만 개소의 상시 순찰하는 이런 방식으로 합동 점검을 하겠다. 이런 대책을 만들어서 예방이 2, 3룡으로 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중앙정부는 고위험 사업장으로 약 7만 개소 정도, 점검 물량도 25년에 2.4만 개 사업장에서 26년도에는 약 5만 개 사업장이 있어 28년도에 7만 개 사업장으로 점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사각지대 해소해 나가겠다. 이런 거고, 시속 대응을 위한 불시 페트롤 점검을 하고 안전신고센터 운영하겠다. 또 계절적 요인, 특히 폭염주의보 경보 떴을 때, 그럴 때 이제 계절적 요인일 때 집중 일제 점검 단속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마 담긴 것 같습니다. 지자체는 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끔 지붕공사나 주로 농촌 같은 지역은 축사 지붕공사나 벌복작업 이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산재 다발 위험 요인에 집중 대응해서 지자체를 활용해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이런 걸로 좀 보여지고요. 민간은 아까 말했듯이 민간 재예방기관 또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지킴이 대직자 노사단체 소속 대직자 경력이 있으신 분을 안전지킴이로 활용해서 영세사업장 약 18만 개소 집중 투입하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